원일이TV 148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치권 최대 이슈 메이커는 누가 뭐래도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언행 하나하나가 연일 언론을 장식합니다. 국회는 추다르크 장관만 나오면 아수라장이 된다고 합니다. 소설을 쓰시네.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이런 말로 국회 법사위를 마비시켰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은 시비 거는 겁니까? 여자라서 그런 겁니까? 셀 수도 없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내 명을 거역했다.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지시를 절반 잘라먹는다. 수사 지휘 랍시고 기타 등등. 일국의 장관이란 자리가 의심스러운 어휘 선택입니다. 왜 저럴까? 단순히 정치적 입장과 전략의 차이가 아니라 인성과 품격을 따져봐야 될 상황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호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사실은 대구 경북 58년생입니다. 경북여고 나와서 한양대 졸업했어요. 전형적인 TK 출신입니다. DJ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권 입문을 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별명이 광주로 시집온 대구댁이었습니다. 추다르크 한참 전의 별명이에요. DJ가 민주당 텃밭이었던 광진 을에 추미애를 꽂았다는 건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만 5선 국회의원이에요. 당대표 거쳐서 법무장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장 출마하고 대권 꿈까지 꾸는 야심찬 정치인입니다. 대권 꿈 있냐? 본인한테 물어보면 부인 안 할 겁니다. 정치인 추미애가 스타로 떠오른 건 재선 때인 2002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월드컵이 끝났고 겨울에 대선을 치른 해예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야당 후보였는데 집권 야당 대표로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그만큼 열세였죠. 이걸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소위 병풍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업이라는 전과 7범이 나타나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당시 민주당 법사위 소속이었어요.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이회창 아들의 병적 기록부 사진과 서류 철인이 잘못됐다. 정권 눈치 보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폭로자가 전과자인 걸 갖고 왜 호들갑이냐. 김대엽은 의인이자 용감한 시민이다. 국정조사하자. 추미애 의원의 거침없는 기세에 눌려서 당시 한나라당 속수부책이었습니다. 소위 병풍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김대엽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죠. 대법원에서 1년 10개월 징역형 받았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선거 다 끝난 뒤였으니까. 병역비리 의혹이라는 건 사실 여부를 다투기 전에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상대 후보를 무너뜨릴 무기로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슈. 병역비리를 들고 나온 거죠. 김대엽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용감한 시민이었었고 그 최전방 공격수는 추미애 당시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당시 재선 의원 추미애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회창 떨어뜨리는 선봉장 역할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수 진영에서 자녀 관련 의혹만 나오면 항상 추미애 의원이 공격에 앞장섰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정유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스푸틴의 딸이 붙잡혀서 송환된다. 국제적 망신이다. 제정 러시아 때 전횡을 부리다가 정권의 몰락을 몰고 온 심령술사 라스푸틴을 비유를 했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운정병 특혜 의혹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대표였었는데 추 대표가 이런 논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근무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당성이 없다. 진상규명하라. 그랬던 추미애 장관도 이제는 아들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사건이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대표 시절이에요. 카투사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사병이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이런 카톡을 남겼던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사건이 고발이 됐어요.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이 됐고 몇 달이나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채워졌죠. 수사를 무마하려는 추 장관의 의도적 조치 아니었느냐. 야당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소설 쓰시네 이 사태가 생긴 겁니다. 하여간 현재 수사는 흐지부지 지지부진 상태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아들 사건 관련 질문만 나오면 참지를 못하고 쏘아붙입니다. 소설 쓰시네 이전에도 어록이 많죠.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실 여부는 가려진 게 없는데 그동안 정치인의 자식 관련 의혹을 가혹하게 공격했던 추미애 장관이다 보니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안다. 내 아이만은 건들지 말라는 추로 남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자질만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내 편이다 일단 정해지면 감싸고 편드는데 그 어떤 논리도 필요치 않습니다. 본능이다 싶을 정도로 맹목적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추미애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논리보다는 밀어붙이기 본능이 누구보다도 발달돼 있다. 훨씬 더 잘 작동을 합니다. 이건 찰떡입니다. 정권 차원의 권력 비리 수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조국 법무장관이 본인과 가족의 비리로 끌려 내려온 그 시점, 검찰을 흔들어 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흔들 그 적임자, 최선의 공격수, 대통령과 정권 차원에서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현재 벌어지는 검언 유착 프레임, 이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판결이 나왔어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될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습니다. 추 장관을 좀 아는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변호사니까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예요. 판사 출신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unfit, 그러니까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더군요. 자리에 unfit, 부적합한 인물로 2명을 꼽았는데 한 명이 추미애 장관, 또 한 명이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신 변호사는 근거로 기질과 성향을 꼽았습니다. 판사 시절부터 기질이 변하지 않았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바탕이다. 이처럼 unfit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수 존재한다. 그들에게도 큰 불행이지만 그 저주받은 운명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한테 미쳐와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추미애 장관과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랬습니다. 신평 변호사는요, 나도 들은 얘기다라는 전제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에 춘천지법으로 발령해놨는데 대법원으로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호소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인데 추 장관은 바로 그런 사실 없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신평 변호사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개인 인성 품평이 아니더군요. 이런 기질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 추진한다는 검찰개혁의 그 방향과 내용, 영 틀렸다는 지적, 그게 핵심이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하다는,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인물인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최광욱 의원이 일으키는 지금 현재 이 소란들,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이란 것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고 국민을 짜증스럽게 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추 장관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이런 걸로 미루어서 공정한 국가 사법 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야 할 법무장관으로서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 이게 법률 전문가로서 같은 대선 캠프 출신인 신평 변호사가 내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결론입니다. 신 변호사는요, 젊은 추미애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검찰개혁 권고안 발표됐죠.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 거기다가 수사지휘권을 준다. 총괄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법무장관이 한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총장도 겸직하는 거다. 이성윤 서울 고검총장 되는 거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검찰개혁 권고안 권력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일 겁니다. 왜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동안 식물총장 만들고 수사지휘권만 뺏으면 되는 거니까요. 굳이 임기 내에 강제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개혁이냐? 이 질문입니다. 법무장관 정치인이죠.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가져오고 장관 입맛에 맞는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준다. 그게 골자입니다.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말지. 제도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원히 정치인 수사, 권력비리 수사 하지 못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수사지휘권 나눠가질 고검장 6명 모두 추미애 라인 사람일 텐데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주요 수사는 시작 단계부터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도록 해놨어요. 이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이거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 권고안 대로라면. 검찰 내부에선 이번 검찰개혁 권고안을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을 중국 공안처럼 만드는 안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이는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태세예요. 곧 진영 행안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건데 조국에서 시작해서 추미애가 마무리하는 검찰 무력화 조치, 이게 완성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시선을 조금만 좀 넓혀보면은 이 현상은 비단 검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 검찰과 함께 양대 축이죠.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척결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요즘 신세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그 탈원전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규명 감사 결과가 곧 나오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태도가 요즘 정권과 코드가 잘 안 맞죠.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나?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하라.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박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을 안 듣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탈원전 기조 못 바꾼다의 한 표 전망이 큽니다. 그만큼 최재형 감사원장 운명 장담 못하는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공석인 감사위원회 추미애 장관 라인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앉히라는 청와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저래 미운털이 박힌 듯하니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의 방향이 어디인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한 거고 감사원 개혁은 정권 입만용 길들이기입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말 그대로 눈의 가시들을 찍어낸 거고 지금은 찍어냈다 소리 안 들으려고 아예 시스템을 파괴해버리고 목표물과 함께 묻어버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홍수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개혁, 감사원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인데 독립과 중립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공수처, 그거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역시 괜히 나오는 우려가 아닐 겁니다. 이 국가 경영 시스템의 붕괴, 조국 전 장관이 시작했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운동권 정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위한 개혁, 멋진 구호를 앞세워 평생 투쟁의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개인의 삶의 궤적은 불일치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를 위한 건지 정권을 위한 건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인지 그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하지만 민심,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변화가 오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